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한국의 제1야당 대표 가운데 국민의힘 현 대표인 이준석처럼 정권이나 집권 여당과의 투쟁보다 내부 분란과 총질에만 골몰한 정치는 찾기 어렵습니다. 어제 이준석을 공개 비판한 충남 보령 서천 지역구의 김태흠 의원은 끊임없이 당내 분란을 야기하고 여당을 향해서는 부드러운 능수보들처럼 대하는 당대표, 이런 표현을 쓰며 질타했습니다. 이준석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당화 주장이나 재검표를 통해 수많은 석연찮은 증거들이 쏟아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끊임없는 해방과 조롱,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인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한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매도와 질타 등도 정상적인 야당 대표의 행태로는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준석이 도대체 정권 측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저런 식의 황당한 정치 행각을 벌이는지에 대한 의혹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문에 하나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12월 27일 저녁 이준석이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검찰 기록으로 공식 확인된 것만도 최소한 2차례에 걸쳐 대전에 내려가 업자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가세현은 특히 이 같은 내용이 문재인 정부 출범 둘째 해인 2018년 어느 기자를 통해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흘러들어갔고 민주당은 경찰을 통해 이 사실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세현의 이번 폭로가 사실이라면 현 집권 세력은 언제라도 이준석의 정치 생명을 끊거나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그동안 확보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짐작하실 것입니다. 물론 가세현의 이번 폭로 방송에 대해 이준석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은 가세현 폭로 방송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 공격한 거다.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가세현은 이준석이 관련 사실을 부인할 경우 녹음물 등을 포함한 추가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이준석을 바로 고발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불과 7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당대표인 이준석과 관련된 중요한 폭로가 나옴에 따라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우선 가세현의 12월 27일 폭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현은 27일 오후 충격 단독 이준석 성상납받아 대전지검 수사 증거 기록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방송은 그 직전부터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이랄 것인지가 예고된 상태여서 많은 관심을 끌었고 실제로 방송 동시 접속자 수가 최고 14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세현은 이날 방송에서 이준석과 잘 아는 사이인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의 김성진 대표라는 사람, 그 사람의 피해자 김모 씨 등에 대한 대전지검 증거기록과 대전지법 증거자료를 확보, 이 자료들에 이준석에 대한 성접대 기록이 포함됐다고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 의전 담당이라고 표현한 김 대표 피해자 김모 씨와 장모 씨, 아마 김모 씨, 장모 씨 이 사람들이 가세현에 제보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두 피해자는 대전 지역에서 큰 규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가세현은 검찰 수사 기록과 제보자의 주장을 인용해서 이준석이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두 날 모두 목요일이었고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지하에 있는
룸사롱 이름도 나옵니다만 굳이 룸사롱 이름까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에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가세현은 김 씨가 2013년 8월 15일 이 술집에서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성접대를 위해 130만 원을 결제했다는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인용해 방송했습니다. 가세현 소장인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 수사 자료에 가로치고 성접대라고 써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세현은 또 이 아이카이스트 대표인 김성진이 2013년 8월 메시지를 통해서 국회의원은 4년의 임기이고 대통령은 5년의 임기이지만 우리 패밀리 임기는 영원하다. 우리의 정권이 도래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부와 명예, 권력을 분명 가지게 될 것이다. 8월 15일 이준석 의원께서 대전에서 1박 예정이다. 식구분들께서 숙소를 미리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메시지 내용, 그러니까 아마 그 피해자인 유흥업소 주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세현은 2013년 8월 23일 이준석이 당시 대표로 있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 베나사에 900만 원에 이르는 화장품 세트가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성진은 같은 해 8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식구분들이 450여 명의 꿈나무 중학생들에게 의미가 남을 수 있는 개인 선물들을 같이 모색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베나사가 이준석이 운영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약자입니다. 베나사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이준석 의원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이런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또 이준석 의원은 식구분들이 워낙 잘해주셔서 요즘 대전 자주 오고 싶어 하는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식구분들이란 거는 이제 그 유흥업소 관련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VIP 대통령도 끌고 내려오게끔 하는 일은 타이밍의 문제에 불과해졌다. 이런 메시지도 김성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비대위원으로 일했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이른바 떠오르는 청년 실세 정치인으로 불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가세현이 이준석이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한 날에서 약 3개월 후 2013년 11월 2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아이카이스트 스마트 스쿨 시스템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진이 이준석 의원이 대전에 자주 오고 싶어 하는 중이다. VIP 대통령도 끌고 내려오게끔 하는 일은 타이밍의 문제에 불과해졌다. 그렇게 말한 게 2013년 8월인데 3개월 후인 11월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찾은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 거기를 가보시죠. 그렇게 건의를 했겠죠. 그 건의는 과연 누가 했을까요? 물론 이준석은 본인은 그거와 관계없다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준석의 해명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면 과연 누가 그런 일정을 짰을까요? 그리고 이 지금 최소한 2번의 대전 성상납 혹은 성접대 사건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이후의 지금 흐름입니다. 사실은 이 흐름 때문에 권순월 TV에서도 이 내용을 오늘 방송을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준석이가 성상납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물론 논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이 정치적으로는 저는 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가세현은 이 이준석의 접대 성상납 사실이 2018년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듬해입니다. 모 일간지 기자에게 제보됐고 그 기자가 민주당에게 해당 제보를 흘렸고 민주당의 통보에 따라서 경찰이 이준석 성상납 사실을 내사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사실이라면 이미 민주당은 이준석 관련 이 성상납 혹은 성접대 사실 이 자료를 그동안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준석으로서는 꼼짝 못하는 약점이 여당에 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어제 저녁 가세연의 이 보도 이후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관계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대선을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여당으로서 얼마나 큰 호재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민주당에서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으로 봐서는 제1야당 대표의 저런 의혹이 대단한 호재일 텐데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세연은 만약 이준석이 성접대 의혹을 부인할 경우 녹음물 등을 공개하고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준석이 그냥 조용히 입 쳐닫고 인정하고 가면 모르는데 까분다면 고발하겠다 이러면서 성접대 관련 녹음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희 대표는 성관계 2번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방송을 통해 취하기도 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또 이준석이 사실 팩트를 부인할 수는 없다. 기록에 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인한다? 만약 그러면 사진, 영상 이런 것 막 나오고 그러면 참 추잡해질 것이다. 이러면서 성접대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희 대표는 의전 담당 김 씨와 장 씨, 그러니까 그 피해자인 유흥업소 주인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유흥업소를 하시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바보인가? 세상에 이런 사람들 접대하면서 절대로 기록 안 남기고 접대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세연의 방송 이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한 공격한 것이다.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그 당시에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1000페이지에 달한다는 아이카이스트 수사 기록 중에 발췌 없이 제가 언급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승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성진이라는 사람은 현재 수백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가세연의 이날 폭로 방송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행각을 추적하는 소위 네티즌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가세연이 이준석이 대전에서 룸살롱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한 날이 2013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이 이준석 SNS를 찾아서 지금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근데 이준석은 하루 다음 날인 2013년 8월 16일 자신의 SNS에 살이 빠진다 이런 6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지순례 왔습니다. 왜 살이 빠졌어요? 등의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세연 대표인 김세희 기자도 방송 이후 가세연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2013년 8월 16일 페이스북에 살이 빠진다라고 썼던데 도대체 얼마나 힘든 일을 했길래 살이 빠진다는 것이냐 이렇게 한마디 남겼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국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세연 폭로 방송 외에도 여기자 2명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준석이로 거의 확실시되는 어느 젊은 정치인의 사생활 관련 지금 폭로들이 며칠째 나와서 그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 파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준석이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런 정도의 흠결투성이인 당대표를 두고 무슨 대선을 치르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